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시고 결혼한 지는 만 4년째인 일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내년 봄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몸이 아파 일을 쉬고 있는 중에 뜻하지 않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껏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사연을 보내는 걸 무척이나 고민했습니다. 제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죠. 때로는 나에게 안 좋다고 생각했던 일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금 집 근처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닌데도 입소문이 났는지 올해 종소세 신고할 때 보니 남편 수입을 넘어섰더라고요. 여보, 거 봐. 내 말대로 하니까 당신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잘 벌잖아. 당신 나 같은 남자 놓쳤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나는 평생 일 같은 거 다시는 못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당신 말대로 하니까 정말 일이 술술 풀리네? 내가 나한테 찾아온 귀인을 알아본 건가 봐.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 좋은걸? 물론 나한테 가장 귀인은 당신이지만 지금은 남편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만 결혼 초반에만 해도 아무에게도 저의 힘든 점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일은 전적으로 남편의 응원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사이가 매우 좋은 편이에요. 흔히 말하기를 남자 쪽에서 여자를 더 좋아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하죠. 제가 딱 그 경우입니다. 물론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 만큼 저도 남편이 좋아서 결혼한 거고, 결혼한 후 남편의 가족과도 잘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과는 시집온 첫 해 명절을 보낸 이후 절연하고 지금껏 왕래하지 않고 삽니다. 간단히 남편과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삼형제 중에 막내이고 저는 집안의 장녀로 밑으로 아직 시집 안 간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국수집을 운영하세요. 한번 사업을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신 거라 형편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제가 남편과는 알고 지낸 지는 꽤 되었지만 제가 교제를 계속 거부했었어요. 싫어서 거부한 건 아니고 저는 남자를 만나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어려웠던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아마 제 사연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다들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실 겁니다.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도 단번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착한 남편을 생각하면 결혼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즈음 제가 너무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제가 좋다고 할 줄 알았는지 제가 결혼 안 하겠다고 대답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왜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야? 네가 부모가 없어? 아니면 큰 병이 있기를 해.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벌써 몇 년이냐고. 내가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이 네 옆에 있었을 것 같아? 나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이라는 거 아예 할 생각이 없어.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봐. 왜 결혼을 안 하려는 거야? 동은 씨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 때문이라니까? 내가 결혼하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그래. 혼자 조용히 나이 들고 싶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러려면 진작에 날 밀어냈어야지. 동은 씨, 아무튼 나는 결혼은 아직 하기 싫어. 직장도 쉬고 있어서 자신감도 없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서 그래. 제가 굳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도 남편은 그 이후로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옆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가끔 그때 생각하면 남편과 웃곤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운명도 거스른다고 하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남편을 뿌리치지 못한 저는 남편과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거절했음에도 남편은 우리 친정에 수시로 드나들며 거의 사위 노릇을 하다시피 했어요. 아들이 없는 우리 부모님도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물론 남편과의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며느리가 둘이나 있었고 손주도 셋이나 있으셨는데 매번 형님들과 비교를 하셨던 탓에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 과정에서 상처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남편이 그때 지쳐서 제 손을 놨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남편은 저의 배경이나 집안 같은 조건은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저를 좋아해준 참 좋은 남자입니다. 연애 때부터 쭉 지켜본 바로는 남편은 시가 식구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저도 남편과 5살의 나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남편이 막내 아들이라 결혼하면 시부모님이나 남편 형수님들, 그러니까 저에게는 형님들이 되겠죠? 가족들에게 예쁨을 받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고 못 산다니 결혼을 시킨다고 하시며 저를 반기지만은 않으셨는 태도셨는데요. 지금에야 하는 말이지만 만약 시어머니만 놓고 봤다면 절대 결혼을 안 했을 겁니다. 오로지 저 좋다는 남편 하나 보고 결혼했어요. 그러니 절연하고 사는 지금은 남편에게 가끔 미안하기도 하네요. 저로 인해 가족들이 화목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미안하다고 가끔 얘기하면 남편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이 화목하긴 뭘 화목해.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집 없어. 내가 왜 집에서 빨리 독립해서 따로 산 줄 알아? 우리 부모님 그다지 사이 안 좋으시고 우리 어머니도 자식들한테 보상을 바라는 분이셔서 숨 막혀서 그런 거야. 그래도 나는 막내니 형들이 바람막이가 돼준 거지. 말을 안 할 뿐 다들 속에 쌓인 거 많을걸?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경우도 있는 거야. 남편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마냥 가깝게 지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부모에게 얻은 상처가 있다고도 했어요. 물론 제 마음 편하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참 고마웠습니다. 결혼하기 전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는 날 잡아놓고 자꾸 불안해하는 저에게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자기네 식구들이 나 아무것도 볼 것 없다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내가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며 직업이면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서 자기한테 미안하네. 더 좋은 며느리감 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실 거 아니야. 며느리 욕심은 무슨. 우리 엄마 며느리가 벌써 둘이다. 큰 형수는 교사고 작은 형수는 번듯하게 사업해서 떼돈 버는 사람인데 우리 엄마가 무슨 며느리 욕심이 더 있겠어. 내가 좋다는 여자면 그걸로 된 거지.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어머니 생각은 어떠신지 또 모르는 거야. 왠지 느낌이 그래. 자기 어머니가 나 안 좋아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 있지? 꿈자리도 엄청 요란했다니까? 어허, 또 쓸데없는 걱정한다. 나는 자기 아니면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늙어 죽겠다고 이미 우리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어. 처음부터 사이좋은 고부지간이 어디 있겠어. 다들 살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걱정 그만하자. 저는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다 그 당시만 해도 그다지 저 자신에게 자신이 없던 때라 더욱 예비 시가 식구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남편 부모님들은 조경업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집안이었어요. 아들 셋 중 남편만 직장 때문에 서울 근교에 살고 남편 큰형은 큰형님과 부부교사에다 둘째 아주버님은
시아버지 가업을 이을 거라며 같은 일을 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크게 힘든 거 없이 무난하게 가정을 꾸린 집안이라 시부모님 보기에 아무래도 아들에게 제가 많이 모자라다고 하시지는 않을까 미리부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인사하러 갔을 때의 일인데요. 남들은 예비 며느리가 오면 그래도 손님 대접한다고 하죠. 오랜만에 있는 혼사인데다 그 집의 막내 며느리가 될 사람인 저를 보겠다며 시가 식구들이 전부 모여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어머니는 영 표정이 밝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궁금한 점도 없는 건지 가족관계나 부모님, 동생에 대해 짧게 묻기만 하셨어요. 게다가 식사하는 동안 한숨을 폭폭 몇 번 내쉬더라고요. 촉이 좋은 저도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걸 알았는데 남편도 아마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억지로 어머니 기분을 맞춰드리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 엄마는 우리 정은이한테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래도 처음 인사 온 거잖아요. 실물 보니까 어때요? 되게 예쁘죠?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그때는 말씀을 못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좋아한다는 여자라 그래도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너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애인이 좋으니? 너한테 다 들었는데 물어볼 게 뭐 있겠니? 와서 얼굴 보고 밥이나 함께 하자는 의미였지 뭘 꼬치꼬치 캐물을 생각 없다. 몸 건강해 보이고 인물 멀쩡하니 그걸로 된 거지. 네가 좋다는데 엄마가 뭘 더 까다롭게 굴겠어? 나는 며느리가 둘 들일 때 원하는 거 다 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라도 말을 해주시니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살짝 웃음을 보이자 어머니는 조금 전 딱딱했던 얼굴을 푸시고는 친정 부모님에 대해 물으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시기라든가 말 꺼내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친정이 형편이 나쁜 건 아니지만 결혼 비용으로 많이 보태주기는 어렵다는 것과 지금 잠시 직장을 쉬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20대 초반부터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친정 도움까지 하면 대략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남편 자취집 보증금과 합쳐 소형 아파트를 얻겠다고 했어요. 맨손으로 결혼하는 건 아니라 다행이구나. 나는 우리 동은이가 양가 부모 도움 안 받겠다고 해서 너희 친정 사정이 어려운 줄 알았어. 예단이고 뭐고 안 할 거라길래 내심 서운했거든. 네 얘기 들어보니 기본적인 건 해올 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끼어들어 철벽을 쳤습니다. 엄마, 내가 말한 걸 왜 또 끄집어내요? 우리 허례허식 같은 건 안 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형들 장가 갈 때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 난리를 2번이나 쳤으면 되는 거지. 저한테는 바라지 마세요.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고 청원이한테 물은 건데 네가 청원이 대변인이냐? 그럼 결혼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 그럼 동거 시작하고 네 멋대로 살림부터 차리지 그랬니? 아깐 형들 결혼할 때 할 거 다 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셔놓고 왜 또 말을 바꾸세요? 결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아이고 그래. 알았다 알았어. 엄마가 네 고집을 어찌 이기겠니? 그나저나 너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고 들었다만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니지? 나는 숨기고 있는 병만 없으면 된다. 그럼요, 어머니. 그런 거 없어요. 저 23살부터 직장 생활에서 좀 지치기도 해서요. 잠시 쉬면서 이직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 요즘은 남자만 벌어서 사는 세상 아니니까 여자도 같이 벌어야 할 거다. 네 형님들 봤으니 알지? 다들 능력이 좋으니 시댁에 와서 큰 소리도 치고 남편도 휘두르잖니. 너도 꼭 좋은 직장 다시 얻어서 맞벌이 하렴.
어머니는 제가 잠시 일을 쉬고 있다고 하자 맞벌이를 권유하기도 하셨어요. 어쨌든 제 느낌에 그날은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있어서인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본 형님들 인상은 그냥 별다를 게 없었어요. 교사인 큰형님은 말수가 적으셨고 저에게 끝까지 존대를 해주셨습니다. 둘째 형님은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쾌활하셨고 저에게도 결혼 준비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흔쾌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형님들도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고 안심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어렵지만 형님 동서지간은 같은 며느리 입장이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남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양가 상견례도 정상적으로 했고 아주버님이나 형님들도 아직 어색하긴 했지만 저에게 나름 잘해주셨어요. 물론 아무 트러블 없이 무난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든든하게 중간 역할을 잘해준 탓에 결혼할 때까지 상처를 받는다거나 시어머니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을 대할 때면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결혼을 마다하고 남편을 밀어내려고 했던 건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친정 식구들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건 오랜 직장 생활에서 지쳐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중 몸이 많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유독 예민했던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자주 봤고 가끔 헛소리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꿈도 잘 꾸는 편이었는데 현실과 들어맞아서 소름 끼칠 때도 있었고요. 또 간혹 어떤 사람의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면 저도 모르게 점사 보듯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커서 제가 안간힘을 쓴 끝에 나이가 들면서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요. 외가 쪽 할머니가 예전에 신내림을 받은 적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엄마에게 듣긴 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기가 약한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커가면서 제가 티를 안 내니 다들 괜찮아졌나 보다 하셨던 거고요. 학교 다닐 때 이상한 소리 많이 한다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따돌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몸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헛것이 보여 일상생활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한동안 몸이 안 좋았는데 그 즈음 유독 많이 힘들었어요. 하필 남편이 결혼까지 하자고 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저만 힘들고 마는 게 나을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저 혼자 떠안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좋아할 시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도 저의 비밀을 알면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남편을 만나면서 건강도 서서히 회복했고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계기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힘들게 결심한 결혼은 막상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시댁 가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부족한 것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마냥 잘 지내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형님들은 형님들 나름대로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어머니는 며느리를 놓고 이리저리 비교하기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형님 두 분은 저에게 못되게 구신 건 없어요. 그렇다고 저를 살갑게 대하거나 막 챙겨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웃긴 건 어머니는 교사인 큰형님에게 큰애야 큰애야 하시며 제일 많이 챙기셨고 음식 하나를 싸주셔도 늘 좋은 것만 더 많이 챙겨주셨는데요. 형님은 시어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을 때는 시큰둥한 얼굴로 투덜거리실 때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못 산다.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좀 쉴까 했더니만 동서 시집 오고 나서 주말에는 계속 시댁에 출근 도장이네. 어머니가 아무래도 새 며느리 들였다고 뭔가 본보기를 보이시려는 것 같네.
동서 덕에 우리만 당분간 고달프겠어? 그럼 저 시집 오기 전에는 이렇게 자주 안 모이셨어요? 그랬지. 남들 얘기 들어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것도 많다 그러긴 해. 근데 우리 집은 매주 이러니 죽을 맛이지 뭐야? 생각해보니까 둘째 동서 결혼 초반에도 지금처럼 그랬던 것 같다. 암튼 동서는 집에서 노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직장에는 주말이 진짜 소중하거든? 이번에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려나. 그래도 형님은 어머니가 엄청 챙겨주시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매번 뭐 달라, 뭐 필요하다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으신데요. 아유, 근데 주말까지 요즘은 시댁에 와서 이 많은 식구들 음식하려니 진짜 힘드네요. 그래도 동서는 월급쟁인 나보다 떼돈 버니 얼마나 좋아. 지난번 제사 때도 돈으로 적당히 떼우고 가끔 빠지는 거 보니 나는 동서가 부럽다. 맏며느리는 빼도 박도 못한다니까. 아무튼 막내 동서, 우리 어머니 스타일 파악했을 테니 이것만 말해줄게. 무조건 내내거리지 말고. 동서도 할 말 있으면 3번에 1번 정도는 속 시원히 해. 안 그럼 속병 생긴다. 네, 그럴게요. 아직은 어머니가 많이 어렵긴 하지만 저도 마냥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형님. 두 형님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귀찮게 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큰 며느리 교사라고 자랑, 둘째 며느리는 돈 잘 번다고 자랑만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막내 며느리 말만 나오면 애써 말을 돌리시거나 묵묵부답. 저는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도 칭찬 한 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어머니가 무슨 가족 모임을 그리 많이 만드시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온 가족이 전부 모이곤 했는데요. 그때부터 조금씩 결혼 전에는 못 느꼈던 어머니의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일 예뻐했던 막내 아들이 내세울 거 하나 없이 평범한 저를 만나 결혼한 게 내심 싫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못할 말도 많이 하셨고 저 미워하셨거든요. 남편이 워낙 저를 감싸고 좋아해서 대놓고 며느리 미워하는 표현을 못 하시다가 결혼하고 내 며느리가 되자 뭐랄까 좀 말도 함부로 하시고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 음식이나 살림이 서투른 저를 꼭 형님들 앞에서 타박하셨어요. 어머 얘, 너는 이렇게 하는 거 친정엄마한테 안 배웠니? 아유, 누가 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차리니? 잘 모르겠으면 수저 놓는 것부터 네 형님들 하는 거 보고 배워. 죄송해요, 어머니. 저 밥상 차리는 규칙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규칙이 아니라, 아휴, 너를 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한다니? 아니, 너희 친정에서는 밥그릇 국그릇 놓는 위치도 안 알려주던? 나원 참, 내가 이런 잔소리는 며느리를 들이고 나서 해본 적이 없다. 너는 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니? 밥상 차리는 것부터 타박하셨고 제가 설거지하거나 과일을 깎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형님더러 다시 깎아서 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신혼 초부터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다른 건 남편이 감싸주니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 없거나 여자들끼리 있을 때면 시어머니는 유독 형님들과 저를 차별하셨습니다. 제가 선물을 사와도 별로 안 좋아하셨고 뭘 사와도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의 결혼을 언급하시며 제가 형님들에 비해 해온 게 없다며 비교를 하셨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꾸만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툭툭 내뱉으면 저도 기분이 나쁘니 당연히 어머니 하는 말에 간혹 반박을 했어요. 가족 카톡방에서 그 무뚝뚝한 시어머니는 저 보란 듯이 형님들에게 온갖 애정 표현을 하시면서 왜 그리 저를 미워하셨을까요?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니가 남편이 없는 틈에 또 제 속을 긁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 다 장가 보내니까 이제 후련하긴 하다만 막내 결혼식이 마음이 한으로 남을 것 같지 뭐니. 그러자 같이 어머니 얘기를 듣고 있었던 큰형님이 되물으셨습니다. 네? 한으로 남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막내 서방님 자기 좋다는 여자랑 결혼해서 엄청 행복해 하시는구먼.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저는 형님이 나서주신 덕에 아무 대꾸 안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셨습니다. 지들만 좋다고 결혼하면 다인 줄 아니? 내가 그때는 동원이가 영 끊겠다고 할까봐 겁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 거야. 큰애 너나 둘째는 친정에서도 턱턱 큰 돈 내서 집 사는데 보태주고 예단도 의리의리 했잖니. 내가 주변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근데 막내는 아무리 둘 힘으로 하겠다지만 너무 경우 없이 했더라. 저는 꾹 참고 있었지만 친정부모가 제 결혼에 관심이 없다는 말까지 듣고 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결혼 전에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저도 결혼 다시 고민해 봤을 텐데요. 지금 와서 굳이 형님들이랑 저랑 비교하시면 제가 뭐 어째야 할까요, 어머니? 누가 뭘 어째하라니? 그냥 그렇다는 거야. 막내라고 대충 장가 보내긴 싫었다. 대충이라니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저는 절대 대충 결혼한 적 없어요. 형님들이 얼마나 잘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원 없이 해왔다고 형편껏 하라고 하신 건 어머니세요. 그제야 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 듯 더 이상 엉뚱한 소리는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가슴에는 비수가 꽂힌 후였죠. 그나마 형님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어머니 앞에서는 적당히 어머니 얘기를 들어주는 척 하셨네요.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 온도차가 있다는 걸 형님들도 다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남편 역시 말은 안 해도 다 느꼈을 거예요. 시댁에 가면 형님들이 있을 때 빼고는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하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만나면 좋은 말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리 자주 보자고 하는지 점점 저에게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 결혼하고 처음 맞은 구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하필 온 가족이 다 모인 명절에 그동안 저를 열심히 굴린 보람을 느끼고 싶으셨는지 기어이 저의 자존심을 또 한 번 가족들 앞에서 건드리셨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형님들과 일을 할 때 암묵적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편이었는데요. 어머니는 막내 며느리인 저를 첫 명절에 고생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명절 전날 명절 음식하러 시댁에 갔는데 형님들은 오후가 되도록 안 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형님들은 안 오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통화했을 때는 오늘 보자고 하셨거든요. 제가 큰형님께 전화 한 통 넣을까요? 그럴 거 없다. 오늘 큰애랑 작은애는 안 와. 다들 직장 다니고 돈 버느라 힘든데 일할 사람 있으니 오지 말라고 했다. 너랑 나랑 둘이 해도 될 일에 굳이 두 사람을 다 부를 필요가 없지. 어머니 말은 직장 안 다니는 제가 일할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에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그럼 음식을 적게 하던가요. 이 사람만 불러서 일하라는 게 말이 돼요? 오늘 내가 집사람이랑 같이 할 거니까 부려먹으려면 나 부려먹으세요. 음식에 양이나 적었다면 모르겠어요. 만두는 한 몇백 개 빚었고 저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요. 다 하고 나니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했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가 형님들 안 부르신 거 기분 나빴지만 남편이 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길래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아주버님네 식구들이 차례로 도착했고 정신없이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차례 지내고 나서는 대가족 식사를 또 준비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지만 국도 갖다 달라, 반찬도 꺼내와라. 계속 며느리에게 뭔가를 주문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충 다른 식구들 식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어볼까 했더니만 또 과일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형님들 두 분 다 못 들은 척 하길래 제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상을 치웠더니 설거지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나오더라고요. 보통 큰형님이 수세미질을 하면 옆에서 제가 그릇을 헹구고 마른 행주로 닦아 정리하는 일은 둘째 형님이 했었는데요. 막 설거지를 시작하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대뜸 형님들에게 설거지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 큰애야, 너 장갑 벗어. 다 치웠으니 할 거 없다. 둘째 너도 됐으니 하지 말어. 니들은 오늘 애들 데리고 일찍 오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니. 올해부터 일할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 둘은 설거지하지 말고 들어가서 쉬어라. 그러자 둘째 형님은 쭈뼛거리며 어머니 눈치를 보더니만 슬그머니 마른 행주를 내려놓더라고요. 하지만 큰형님은 한 번은 마다했습니다. 아이, 그래도요, 어머니. 이렇게 많은 걸 막내 동서가 어찌 다 해요. 같이 해야 금방 하죠. 그럴 거 없다니까. 시어미가 됐다잖아. 그럼 저쪽에 가서 애들하고 TV나 봐. 커피 한 잔씩 하고 점심 전에 친정 가렴. 저는 설거지를 혼자라는 어머니 말에 황당해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요. 저에게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내 아가, 너 혼자 할 수 있지? 예전에 며느리 없을 때는 나 혼자 다 했어. 네 형님들은 일하느라 고생하는 사람들 아니냐? 집에서 노는 네가 하는 게 다 맞지?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얼른 설거지하고 거실로 커피 한 잔씩 내오너라. 평소라면 남편이 도와줬을 거고 저는 참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형님들은 부르지도 않고 저만 잔뜩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대놓고 집에서 노는 인간 취급하며 일을 시키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형님들과 매사 비교에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했어요. 한번 그 생각이 들자 결혼 초부터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막말이 떠오르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뜨거운 뭔가가 목구멍으로 솟구치더라고요.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며 시모와 연을 끊든 내가 남편을 포기하고 어머니 품으로 되돌려 보내주든 결론을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용기에 그랬는지 몰라도 들고 있던 고무장갑을 바닥으로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 소리를 내며 고무장갑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저는 어머니 눈을 보고 똑바로 대들었어요. 며느리 노릇이고 뭐고 더 이상 못 해먹겠네요. 저도 못하겠으니까 어머니가 하세요. 집에서 노는 사람은 시댁에서 종 취급 받아도 된답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눈까지 휘둥그레져서는 어머, 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너 이렇게 포르장머리 없는 애였어? 시애미한테 뭐가 어째?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역시 사람은 덕을 잘 쌓고 살아야 하나 봐요. 어머니 얼굴에 욕심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보고 나서 언젠가는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 엄마라서 참고 또 참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나중에 다른 며느리들이 과연 어머니를 좋아할까요? 하긴 생긴 대로 논다고. 나중에 가족들이 전부 등 돌리고 혼자 살 팔자인 분한테 제가 별소리를 다 하네요. 어머니는 계속 성질머리대로 그렇게 사세요. 뭐야? 악담을 해도 어쩜 그런 악담을 해? 네가 뭔데 어른한테 팔자니 뭐니 운운하는 거야? 건방지게. 너 얼른 사과하지 못하니? 사과는 조금 전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하셔야죠. 그리고 건방지다니요? 아참, 어머니는 모르시겠구나. 제가 말을 안 한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사람을 좀 잘 보거든요. 특히 안 좋은 일 앞두고 있으면 꼭 제 눈에 보여서요. 어디 보자. 어머니는 말년이 참 거지팔자네요. 자식이 많으면 뭐예요? 어머니가 구업 쌓은 것 때문에 덕이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겠어요. 더 말해드릴까요? 어머니 옆에 맨날 따라다니는 귀신 얘기도 해드려요?
제가 하는 말에 형님은 물론 시어머니는 저의 말을 듣더니 놀라 자빠지셨습니다.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나자 방에서 눈을 붙이고 있던 남편이 급하게 나오더니만 어머니와 저 사이에 흐르는 심상찮은 기류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만두지 않고 여전히 입이 살아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야? 귀신이 어쩌고 팔자가 뭐가 어째? 야 이년아, 너 지금 어디서 무당 노름을 해? 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어쩐지 내가 처년한테 정이 안 가더라니. 저런 음침한 년인 줄 모르고 우리 집에 들인 내가 등신이지. 아이고 이를 어째.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다는 듯 뒷목을 잡고 뒷걸음치더니만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형님들은 두 분 다 입만 벌리고 저를 바라봤고 그나마 놀란 얼굴을 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한테 또 뭔 짓을 했길래 이래요? 하여튼 엄마는 내가 눈만 떼면 우리 집사람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 여보, 당신 괜찮아? 난 괜찮아 여보. 내가 대든 덕에 일이 좀 커졌네. 당신도 놀랐지. 나중에 차근차근 얘기할게. 남편도 제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다 듣고 꽤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서도 뭐가 그리 억울한지 눈물까지 흘리며 이러셨어요. 내가 저런 년을 이 집에 들이다니. 동훈아, 너 그냥 전연하고 이혼하면 안 되겠니? 나는 도저히 무당노름 하려는 여자는 내 며느리로 들이기 싫구나. 왜 하필 우리 집에 저런 것이 굴러 들어왔다니. 너 엄마 말 들어.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해라. 지금 애도 없겠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혼까지 종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완전히 저의 편이었습니다. 이혼이라뇨?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원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제 인생이고 제가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같이 살 여자도 아니면서 왜 이혼해라 말아 하시는 거예요? 엄마니까 말해주는 거야.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우리 집안에 저 피를 이을 생각은 없다. 그러니 당장 이혼하고 새 출발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동안 우리 와이프가 어머니 많이 참아드린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어머니가 형수님들처럼 대우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저랑 우리 집사람 오늘 이후로는 여기 안 옵니다. 집사람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묵묵히 참아준 게 고마워서라도 어머니랑 이 집구석 다시는 안 찾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 지금 마누라 때문에 네 가족들이랑 연을 끊겠다는 거니? 좋아. 네가 엄마 도움 안 받고 살아지는지 어디 한번 보자. 저는 남편이 어머니를 달랜다면 이혼하자고 할 생각이었는데요. 막상 자기 가족과 절연하겠다는 말을 듣자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편 말 들으셨죠? 어머니가 이렇게나 저 미워하실 줄은 몰랐어요. 노력하면 저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실 줄 알았는데 참 슬프네요. 제가 학벌도 변변찮고 집에서 논다고 하니 영 아들이 아까우셨겠죠. 하지만 사람 내면을 안 보시고 그렇게 겉으로만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분명히 이 일 말고도 나중에 큰 코 다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도 앞으로 이 집에 올 생각 없어요. 어머니도 못난 저보다는 입맛에 맞는 며느리들하고 알콩달콩 지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설거지는 형님들 힘드시니까 어머니가 혼자 하시면 되겠네요.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뭐라 말을 못하셨고 형님들은 나가는 저와 남편을 붙잡지도 않을 만큼 놀란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앞장서서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데 남편이 묻더라고요. 당신 혹시 예전에 우리 결혼하는 거 싫다 그랬던 것도 이런 이유였어? 당신이 뭐 신기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제가 마음을 추스르고 난 후 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일들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했던 이유, 소위 말하는
무당 노름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엉엉 울었네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인 것이요. 저에게 서운할 만도 할 텐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며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나는 당신이 뭐라는 사람이든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고민해 볼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와버린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가지 않고 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댁이 시댁과 바로 절연했다는 게 가끔 기가 막혀 한동안은 친정 부모님께도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가차없이 시모를 비롯한 자기 가족들의 연락처를 한동안 차단하더니만 어버이날이며 생신이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 가족과 연을 끊고 산다는 게 안타까워서 남편에게 혼자 다녀오라는 말을 했지만 남편은 안 보고 사니 자기도 마음이 편하다나요? 그렇게 반년이 가고 1년이 가고 또 시간이 흐르니 저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지네요. 벌써 결혼한 지 4년이 흐르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아이도 기다리고 있고 저는 남편의 권유로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과 타로 마스터 자격증을 땄어요. 집에서 쉬는 동안 사주 명리학도 심도 있게 공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같은 사람에게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역시 참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힘들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해. 여보,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피하지만 말고 당신이 타고난 그 능력을 좋은 데 써보는 건 어때?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상담가 말이야. 나는 당신이 혹세무민하는 점쟁이가 되기보다는 인생에 조언을 해주는 훌륭한 상담가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뒤통수를 세게 한 방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동안 저의 내면을 숨기기에만 급급해가며 내 인생을 저주했을까 싶었어요. 남편에게 용기를 얻은 저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자격증을 모두 섭렵하고 조그만 타로 전문점을 장항동에 오픈했습니다. 결혼 전 전혀 다른 일을 했지만 인생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네요. 나름 입소문이 난 저의 상담소는 2년째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아직 초보 타로 마스터지만 손님 인생에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늘 말을 조심해가며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전 회사 다닐 때보다 가정 경제도 큰 보탬이 되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시모와 절연 후 가끔 형님들하고 연락은 주고받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 모르지만 중간에서 나름 눈치 보던 형님들도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혹 시모 소식도 전해주는데 제 얘기만 나오면 머리 싸매고 들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손주가 태어나도 시댁에는 못 갈 듯 싶어요. 뜻하지 않게 저의 숨겨왔던 비밀까지 전부 시모에게 얘기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안 보고 사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마음 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구독자분들께 부탁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에 편견을 갖지 말고 그저 평범한 여자의 이야기로 바라봐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